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그래도 좀 더, 자유한국당 이쪽 사람들까지도 봐도 되는, 좀 폭이 넓은 방송입니다. 홍준표 씨가 자기가 23%라는 정말 높은 득표율을 얻었는데 당이 13%로 떨어졌다고 당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뭐하냐 뭐 그 수준에 지금 거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더니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8%라는데 갤럽 조사에서 더 떨어지겠어요? 홍준표 씨 저렇게 날뛰면은. 자,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당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대선 때 사기친 게 두 개가 다 들통났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사기쳤습니까? 문재인과 1% 차로 붙었다 막 사기쳐가지고 대선 포기한 사람들 헛된 희망 갖게 해서 막 끌고 나와서 보니까 무슨 1%는 무슨 1%. 그 사기치다 걸렸고, 아니 물론 이건 있습니다. 대선 때는요 자기 예상 득표보다 당연히 선거운동 와서 높이 얘기하는 건 있죠. 높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그 우리 후보 지지율을 얘기하지는 않고 1%도 1% 지지율도 정말 소중하고 3%면 정말 우린 혁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좀 얘기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걸 막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초박빙이라 그러고 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우리 지지층에다가 그냥 그 보수파리들 협박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 사탕파리들은 조원진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 막 사기를 치니까 누구 지지율이 빠질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미래 투자를 위한 조원진에게 표를 찍고 싶은 사람이 그 사기극에 속아서 홍준표 찍은 사람들 지지율은 다 빠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냥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나쁜 놈들 다 있나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큰데 그것만 해도 홍준표의 지금 이 연쇄 발언들을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은 부정부패 정권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탄핵당할 만한 정권이다 얘기하고 친박 뭐 다 나가라. 자기 막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윤창중 씨가 이제 홍준표 씨를 비판할 때 망해가는 집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장남 같은 짓 하고 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홍준표 씨 하는 짓이. 근데 그때 망해갈 때는 홍준표 씨 책임은 좀 덜했는데 지금 망해가는 데는 홍준표 그 장남의 책임이 절대적인데 나 혼자 잘났다 난 잘나서 미치겠다 너희들 왜 이렇게 못났냐 아 당 망해가는 거죠. 뭐 당 무너지는 거고 여기에 또 친박의 홍문종 씨가 또 친박 대표에서 뭐 당권을 나온다. 아 정말 이건 참 저는 친이고 무슨 친홍준표고 친박이고 제가 누구 하나 제가 이 어느 계파 하나 제가 뭐 좋게 얘기한 적이 아니 좋게 얘기할 수가 없죠. 뭐 하는 짓들을 보세요 지금 저거를. 그래도 친박이라면 탄핵 정부에서 그래도 태극기 민심에 따라서 싸웠던 사람이 당권 주자로 나가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 코미디 돼요 이거. 그러니까 홍문종 씨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홍문종 씨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징적인 인물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홍준표 씨 찍은 23%의 득표율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탄핵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대통령의 누명도 풀어주시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함. 우린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외쳤는데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낙인 찍힌 이걸 풀어달라는 것도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선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권과 친박에 대해서 그냥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다가 돌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 씨는. 그것도 다 빠져나가는 거죠. 뭐 지지율 다 빠져나가는 거죠. 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친박이라면은 이번 선거 때는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 한 번이라도 잡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 차라리 윤석열이 나가는 게 나아요. 홍문종 나가는 것보다는. 물론 윤석열 나가면 또 얼마나 돌 맞을까? 그럼 뭐 돌은 뭐 딴 쪽에 던지겠지만은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윤석열 나가는 게 낫다. 홍문종보다는. 아니면 김진태 의원이 나가던죠. 근데 김진태 의원은 내가 이번에 보니까 이 당내 투쟁에 너무 취약해서 이분 나가면 질 것 같아요. 당내 투쟁에서 도저히 이 훈련이 안 된 분입니다. 바깥에다가 싸우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저 정부가 싸운다, 문재인과 싸운다. 이거는 원거리 사격이에요. 원거리 사격. 이런 거. 이런 거 잘하는 것과 당내 투쟁은 뭐냐? 지금 우리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당내 투쟁. 백병전입니다. 돌칼 들고 면전 들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 달라서 김진태 의원은 원거리 사격은 잘하는데 이 안에서 백병전은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아마 떨어질 거고 이분 나갔다가는. 그게 사실 친박이 고민이에요. 누가 나갔어야 됐냐? 조원진 의원이 딱 맞았거든요. 추쟁력 있고 그래도 조직 관리 잘하고 삼선 의원이고 딱인데 조원진 의원이 나와버리니까 나올 사람이 없는데 야 그럼 조원진 의원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저 홍준표 저렇게 막 침뱉고 하는 거 하고 또 홍준표만 나오니까 탄핵 세력 나경원 나오죠. 정우택 기회주의 나오죠. 그 안에서요. 설사 조원진 의원이 당권을 잡아봐야 거의 당권 잡는 얘기는 저쪽 이 탄핵 개파가 막 분열돼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잡아봐야 저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저거 잡아봐야. 차라리 우리 새누리당 이거 정도는 잘해가지고 밖에서 있는 그래도 우리 당 동의하는 동조가 되는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이렇게 합쳐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저는 글쎄요 홍준표 쪽에 제가 좀 무게중심을 뒀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겠다. 왜? 저거 지금 저렇게 질러대가지고는 저거 안 됩니다. 저렇게 질러댔다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이 당원들의 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경우는 정우택 같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친박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친박은. 근데 친박이 돼도 마찬가지. 돼도 큰 상관없습니다. 누가 홍준표가 되든 정우택이 되든 친박이 되든 어차피 많이 가는 정당. 누가 장례 치르냐 그것만 남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보수 국민들은 이제 저 당을 빼고 우리 당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어차피 잘할 겁니다, 우리가. 아, 이게 진짜 보수 정당이구나. 이게 진취적인 보수 정당이구나.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관이 돼서 우리 당에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는, 우리 당원들이 아니라 당을 좀 애정있게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계를 끊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살리기 위한 정당은 망한다. 이런 조언이 들어오는데, 이건 진짜, 근데 저를 잘 아는 분들이니까 저한테 조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박바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다 합니다. 이 보수 쪽에서. 제가 박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정말 비판 많이 했어요. 제 분야에서. 문화 분야, 언론 분야, 포털 분야, 종편. 이게 사실은 정권을 뒤엎을 정도의 선동성을 가진 최전방 군대거든요, 여기가. 종편, 포털, 언론. 상권 4년 동안 정말 어떻게 단 한 가지의 개혁도 안 하는지. 문화 쪽 개혁할 거 수두룩했거든요. 제가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제가 컨텐츠 기업 유통협회 회장, 인터넷 미디어협회 회장 자격으로 장관 차관 수시로 만났습니다. 장관 차관 수시로 만나서 어쨌든 한예종을 개혁했습니다. 물론 전면 개혁이 아니고 제가 요구한 개혁한 건 아니지만은 한예종의 그 좌익들 또라친 거는 쳐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실패했지만 웹하드 개혁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실패했었고 이명박 정권이 좀만 더 힘이 있었으면 많이 했을 텐데 제대로. 자 어쨌든 할 거는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권 들어와서 문화부에 있는 장관이고 차관이고 차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언론 담당 차관으로 지금 한 분 제 선배가 한 분이 들어가서 그분 만났지만은 개혁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의 홍보를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개혁의 칼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고 이건 다 이게 개혁의 칼을 써가지고 지뢰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러다가 탄핵 당할 텐데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이거 안 하면 정말 나중에 탄핵 당한다고 제가 썼어요. 트위터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탄핵 창성하다가 무슨 탄핵 반대하느냐 해서 사탕파리가 사기치는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정권 1년차 때 내가 이정현 수석을 만나고 와서 절망을 한 겁니다. 이정현 수석에게 개혁 과제들을 제가 다 불러줬거든요.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일단.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연합뉴스는 어떻게 기억하고 MBC는 어떻게 기억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트위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언론 내버렸다가
언론 탄압하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개혁의 칼을 들지 않았다가는 탄핵당한다. 제가 그렇게 썼었고, 마지막에 제가 포털 기업을 하려고 그때 김경재 총재가 대통령 홍보 특보할 때 장문의 보고서를 드렸어요. 대통령한테 전달됐을 겁니다. 이 포털 이거. 근데 포털을 개혁하는 뉴미디어 비서관에 김경재 홍보 특보 저 여러 명이 추천한 정말 포털 개혁의 적임자가 막판에 떨어지고 포털사 출신 직원이 뉴미디어 비서관 딱 들어가는 거고, 야, 이건 끝났구나. 이거 뭔가 지금 인사 시스템 문제 심각하구나, 이거. 포털을 개혁하기 위해서 뉴미디어 비서관을 임명을 하는데 포털 출신을 앉혀놓는 완전히 전 기대를 접었었어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큰 차원의 일들, 한미동맹 정상화, 전교조 해산, 통진당 해체, 그런 거 잘하셨지만은 실제 전쟁터인 이 분야들은 완전히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거 공개적으로도 비판하니까 당연히 누가 보수에서 저를 박바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동안에 박근혜 비판하더니 이건 무슨 또 갑자기 박근혜 살리기 나오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얘기가. 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수가요,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할 만한 정도로 타락하고 돈 처먹고 뇌물 먹고 그런 정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요, 보수는 다시는 집권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집권할 수 없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최소한의 명예, 그것도 뭐 야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엄청 잘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못하신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하면 보수는 집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권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우리 당같이 정면 승부에서 탄핵의 잘못된 거짓 조작 다 밝혀내고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야 우리가 너무 잘못 심했구나, 언론에 속았구나, 우리가 저분에게 너무 센 돌팔매 던졌구나,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요 표가 나올 데가 없어요. 이번에 사기쳐서 23% 모으지 않았습니까? 표 어디서 구해와야 됩니까? 탄핵에 찬성했다가 진실이 드러나서 참여하는 국민들 표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 보수가 지금 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딴 데 갔을 거 아닙니까? 잘못 판단했구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덮어버려? 박근혜 같이 돌팔명에 던져가지고 덮어? 거기다 누가 표를 줍니까? 그런 쓰레기들한테.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문재인이나 안철수한테 표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도 찬성했어요 해봐야 그게 바른정당 유승민 봐도 5%인 거죠. 근데 그거를 덮어버리고 싹 모른 채 하고, 저는 탄핵 찬성한 국민들이 그럼 표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20, 30대, 40대가 이 보수를 벌인 가장 큰 이유는 행태입니다. 행태. 이 기회주의적 행태. 문재인, 전 상당히 이 과장과 왜곡돼 있지만은 문재인 이미지, 마지막까지 노무현을 지킨 을리의 그 이미지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굉장히 조작이라고 보는데 20, 30대 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무슨 박근혜를 내버린다고 20, 30대가 펴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를, 박 대통령 잘못된 거를 감싸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 부분까지 덮어쓰고 있는 부분을 함께 끝까지 밝혀내서 최소한 무죄받게 하고, 그리고 탄핵당하면 대통령 예우를 못 받는데 이거 재심해서 대통령 예우 회복시키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중간층에 있는 젊은 층들이 야 보수는 맨날 권력만 쫓아다니고 그냥 돈이나 탐내는 놈인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들도 있네. 그래서 다시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당뿐이 아니라 이거 보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박 대통령 버리고 간다거나 짓밟고 갔다가는 영원히 집권 못합니다. 우리가 숙명이에요. 그건 우리 숙명입니다. 우리가 탄핵을 못 막아냈어. 탄핵을 막아냈으면 이렇지 않아도 되죠. 탄핵을 못 막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힘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못 막아낸 죄과로 우리는 끝까지 이걸 들고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만 하고 있을 거냐? 이제 저한테 질문이 그거죠. 너 이것만 하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강연 때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공 필수고 수많은 전공 교양 과목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일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뭐뭐뭐뭐를 할지 우리 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릅니다. 이것도 다르고 각종 다양한 메뉴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석을 해주시던지 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던지 꼭 우리 당원뿐 아니라 저한테 박근혜 붙들고 어떻게 정당 성공시킬 거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꼭 봐주십시오. 그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냥 박근혜 팔아가지고 제가 정치해보겠다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박 대통령을 비판해 왔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당은 더 이상 비전도 없고 이 기회주의들 들끓고 있기 때문에 끝났고 우리 당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당 아주 초고속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건 확신을 하니까 믿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